김해시 생린면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무척산 터널 부산 방향에서 달리던 3.5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출근길 소방관이 초기 진화에 나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경남의 백신도 26일 시작되는데 코로나19 관련 경남의 종합적인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 연기 없이 3월 1일 정상 개학을 앞둔 가운데 개학 준비에 분주한 경남의 학교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안군 공식 유튜브가 지역을 알리기 위한 개성 넘치는 소개 영상들로 연일 화제입니다. 끼 넘치는 공무원들까지 출연해 인기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해 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간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3월 2일 문을 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분주한 교육 현장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학을 2주 앞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조리원들이 가림막과 식탁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닦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하루 소독 시간을 배로 늘렸습니다. 올해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교 인원이 지난해보다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새 학기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단계면 경남에서는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이 새 학기 정상 등교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교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등교 수업을 위하여 최선의 방역과 함께 안정적인 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업 인프라 구축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3, 특수학교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갑니다.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우선 등교해야 합니다. 3월에도 1.5단계가 연장되면 밀집도를 따져 전체 학생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이 등교하면 나머지 학년 학생들의 3분의 2가 등교하는 건데 학교에서 학년별로 원격 수업과 오전, 오후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1단계로 낮아질 경우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제외하고 전교생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도록 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준비 기간을 거치거나 학년 말 방학까지는 기존 학사 운영 방안이 계속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 경남도 교육청은 방역 지원 인력을 학교별로 1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새 학년 맞이 준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재확산이 아닌 종식을 바라고 있을 텐데요. 백신 접종 관련 소식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또 백신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정숙 기자, 설 연휴가 끝나고 방역 당국이 더 긴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지난주이죠. 2월 둘째 주 경남 지역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5.6명이었습니다. 특히 설 연휴가 시작되는 11일에는 5명, 12일 4명, 13일 6명, 14일 3명으로 낮았었는데요. 연휴가 끝난 15일에만 8명이 확진됐고 16일에는 오후 1시 30분에 이미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이동이나 접촉이 아무래도 늘 수밖에 없고 이후 검사도 증가하다 보니 확진자가 증가할 우려도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네, 경남에서도 설 이후 확진자 가운데 5인 이상 가족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죠? 네, 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1일 이후 경남에서 5인 이상 가족 모임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는 3건인데요. 한 건은 남해에서 6명 이상 가족 모임을 가졌었고 2건은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경남도는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안전을 위해서 가족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는 요즘인데 백신 접종 소식 기다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남에서도 구체적인 소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15일 백신 공급 계획과 추가 준비 상황을 반영한 1분기, 즉 2, 3월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경남도 여기에 발을 맞췄습니다. 먼저 경남에서 접종이 시작될 백신은 2종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이고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먼저 시작됩니다.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에 만 65세 미만의 입원자와 입소자, 종사자이고요. 만 65세 이상은 백신 유효성에 추가 임상을 확인한 후 접종 방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국제 백신 공급기구를 통해 도입되는데요. 중앙과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접종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언제부터 맞느냐 시기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총 383곳의 입원자 등 2만 2천여 명의 접종이 시작되고요. 3월 8일부터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161곳의 보건의료인 2만 2,100여 명의 접종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는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이죠. 119 구급대, 역학조사, 검역요원, 이송요원 등 6,700여 명의 접종이 추진됩니다. 접종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른데요.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자체 접종하고요. 자체 접종이 어려운 시설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로 계획된 의료기관 의사가 방문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과 시설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 내원해서 접종도 가능합니다. 앞서 화이자 백신이 국제 백신 공급기구를 통해 도입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시기가 2월 말에서 3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9개 의료기관 1,538명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9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경남도 이에 맞춰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도국 권정숙 기자와 경남의 코로나19 상황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6일 오전 8시 10분쯤 김해시 생림면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무척산 터널 안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3.5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트럭 전체와 터널 CCTV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출근길 소방관이 초기 진화에 나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밀양에서 양산으로 출근하던 양산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 24살 이중현 소방사는 화재를 목격하고 즉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소방사는 불을 끄면서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해 사고 상황도 신속히 알렸습니다. 이처럼 소방사의 빠른 대처와 트럭 운전사가 경적을 울리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범 내려온다 패러디부터 관광 명소에서 펼쳐지는 댄스 챌린지까지 함안군 공식 유튜브에선 지역을 알리기 위한 개성 넘치는 소개 영상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끼 넘치는 공무원들까지 출연해 인기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적인 판소리 가락에 맞춰 장소를 옮겨가며 흥겨운 춤판이 벌어집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범 내려온다를 패러디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산불 예방. 포스터와 현수막 등 기존 홍보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졌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연기자들은 다름 아닌 함안군청 공무원들입니다. 빨간 옷을 입고 끼를 뽐내는 직원은 춤추는 용이로 불리며 지역의 스타가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담당 계장님이랑 담당자들 속아서 출연하게 되었는데 또 읽어보니까 그래도 뭐 저희 함안군 홍보를 위해서 참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춤까지 추게 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마다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지난해 7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지역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구독자 수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영상에 대한 지역의 반응만큼은 어느 곳보다 뜨겁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던 정책은 물론 지역 소식이 빠르고 쉽게 전달돼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이제 출연하는 영상이 제일 인기가 많은데요. 지금 함안군의 이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연기자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어색하고 좀 어설프고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보고 이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더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게시물에만 그쳤던 홍보 대신 SNS를 활용한 개성 넘치는 영상이 지자체와 지역민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16일) 낮 12시쯤 창원시 성산구 한국전기연구원 연구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0대 연구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실험실 내 기자재 등이 파손돼 소방서 추산 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펑소리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16일 시정회의실에서 지역 제조기업인 신성 델타테크 주식회사 AN테크, 농업회사법인 창원양조 등 3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업은 오는 2025년까지 357억 원을 투자해 지역 생산 설비와 사업장을 늘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가 16일 창원형 푸드플랜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창원의 농업 여건과 유통 소비조사 결과 등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창원형 푸드플랜이 발표됐습니다. 이와 함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람 중심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창원이라는 비전도 제시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감시단은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8개월 동안 성착취 의심 게시물과 피해 촬영물 등이 올라온 유해 사이트를 감시하고 차단 신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이나 경력 단절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 보안 관련 학과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받습니다. 신청은 여성 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로 하면 됩니다.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사업을 지원합니다. 도는 올해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제품 디자인 개발에 최대 1,700만 원, 포장 디자인 개발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경남 지역 중소기업이나 디자인 전문 업체는 신청할 수 있고 접수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통영시가 8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성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철거 목표는 주택 200동과 비주택 20동, 지분 개량 20동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읍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창원소방본부가 임산부와 출산 1년 미만의 산모를 위해 임산부 안심 119 이송 예약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임산부 전용 119 이송 예약 서비스는 임산부들의 안전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와 분만을 돕게 됩니다. 이용 희망자는 사전에 119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연속 모든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 명당 동복과 하복 30만 원이며 지역 내 2만여 명의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창원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